크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10월이었더라고요. 네. 와, 6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대략 당시 질문지를 살짝 봤더니 코스피 3,700. 저희 오늘 녹화할 때가 장중에 6,500도 넘었죠. 그렇죠. 네. 와, 장세가 그 사이에 어마어마했고 사실은 또 쉽게 올라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네. 이란, 네. 미국 전쟁도 있었고 지금은 일단 뭐 거의 종전 기대감까지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종전은 모르지만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은 없는,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유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종전, 그러니까 휴전 이후로 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급반등한 것들이 지금 시각 자체가 그동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 또는 유가에 대한 위험, 금리 이런 걱정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시각을 그냥 기업 이익으로 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점 자체가 삼성전자 실적, 그 다음에 뭐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지만 네. 미국에서도 빅테크 실적도 나오면서 다시 펀더멘탈 보자 이런 식으로 좀 투자자의 태도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이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전쟁 터졌을 때 시장이 거의 5천 깨질 뻔 했었잖아요. 그렇죠. 5천 그때 초반까지 갔었죠. 네. 크로스힐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뭐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지금 계속 상승 사이클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업 이익은 훨씬 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한 3달, 1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되게 싸게 잘 샀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가격에 잘 사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예. 예? 줄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꽉 채운 것들을 이제 워낙 많이 오른 또 너무 종목들 기준으로 올랐으니까. 예, 살짝 한 10% 뭐 이 정도. 예. 사실 예. 지수가 6,300 갔다가 거의 5,000까지 떨어졌었고 네. 지금 다시 뭐 6,400, 6,500까지 갔으니 단기간에 뭐 한 20, 30% 오른 거잖아요. 또 네. 그러시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라도 좀 주세요. 조금 더 싸게 살 기회. 코스피가 6,000을 넘어갔잖아요. 근데 5,500 깨지고 5,000까지 가니까 또 이제 손이 안 나가죠. 벌벌벌벌 거리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회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 대장주는 변함없이 반도체라고 보시나요? 네, 그 반도체인데 전방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사이클이 원래 옛날의 사이클처럼 가지 않는다라는 그 디맨드를 가지고 있는 수요? 네, 빅테크들 그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차차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뭐 반도체 실적도 마찬가지고 또는 수출 데이터 가격들 보면 또 마찬가지고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도주를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그 대신 이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요. 수요, 실적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고 이 영상 내일 바로 올려드릴 건데 하이닉스 실적 1분기 네. 37.6조가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 한 40조 원대 초반 예상을 하다 막 57조 나와버린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의 37조가 대단치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나온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못 나오는 거는 네. 사실은 약간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HBM 같은 경우는 3나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하이닉스가 네. 독과점 하다시피 해서 많은 파일을 가져갔었고 삼성전자는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큰 이익을 이끌어냈던 거는 잘 아시다시피 HBM보다는 커머더티 디램, 범용 디램들, 그러니까 네. PC, 노트북 쓰이는 이런 또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이런 범용 디램 등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영향을 고스란히 이제 다 받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HBM이 작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HBM 많이 늘려놨었고
그리고 커머더티 디램은 비중적으로는 좀 작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HBM도 고정거래가처럼 거기들도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올리거든요, 가격을. 네. 그런데 HBM은 장기 계약도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장의 스팟 가격에서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못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대치를 좀 올려놨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시장 가격을 그대로 그냥 스팟 가격에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컨트롤 가격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제 다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은 거고, 하이닉스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그 향후에는 또 기대가 또 있더라고요, 더. 왜냐면 네. 과거에 올리지 못했던 가격들 보고 삼성전자가 더 올렸으니까 하이닉스도 더 올릴 거야. 막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셌잖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예. 우리는 장기 계약을 예. 롱텀 컨트랙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다 완판이야라는 얘기를 좀 해주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부족했습니다. 컨콜에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계약, 공급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점은 그거죠. 지금 올라가는 건 다 따라가서 못 먹어도 만약에 사이클이 조금 둔화가 돼가지고 네. 가격이 떨어져도 스팟이나 단기 컨트랙 가격들은 막 떨어지는데 우리 가격은 안 떨어지게끔 계약했다라는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훨씬 크고 무겁고 하지만 하이닉스보다, 그런데 단순히 성장률로만 보면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이익의 성장률로 보면은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워낙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50% 정도 늘어나거든요. 전년 대비. 전년이 40조대였으니까. 전년대 좀 예. 부진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해 300조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작년에 또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이익을 냈고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 낮게 그냥 200조대니까 35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증가의 기울기가 네. 주가를 설명을 많이 하고 그쵸.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자가 조금 유리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네. 네, 테일러 팹에 이제 파운드리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칩, 그 AI5 칩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네. 4에서 이제 5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TSMC에 의존하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쵸. 절반 정도는 또 담당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도 있어요. 파운드리 기대가.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한 내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전문을 보시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저희 노다지 IR 노트 있거든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전체 공개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노다지 IR 노트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300조 이야기해 주신 게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인데, 네네.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그 전에도 좀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기존에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네네. 계속해서. 그럼 과연 이 전망치를 어디까지 올려서 볼 것인가? 아직 그 레이스가 끝나질 않았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전망치는 그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네. 뒤늦게 올리는 그 증권사들. 네, 증권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외국 외사들은 조금 이제 세게 막 330조, 350조 이렇게 올리는 데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갈 것 같은데, 2분기에도 반도체는 고정거래가 기준으로도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스팟 가격은 잘 안 봐요. 스팟 가격은 뭐 의미가 사실상 그 어닝의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컨트랙 가격도 회사가 얘기해 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 가격. 네, 계약 가격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월별 수출 가격을 봐요. 네, 그런데 그게 10일마다 발표되는 트러스 자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관세청. 네, 관세청 자료 있습니다. 그거 보는데 예. 저번 달, 그러니까 4월 달에도 20일까지 저희가 보니까 한 35% 정도 늘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네. 전월 대비.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최신이죠. 전년 대비로는 뭐 400%씩 막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전월 대비로 꺾이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기울기로 보시려고. 예. 네네. 그게 이제 가격이, 이제 스팟 가격이 사실은 지금 한 달째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네, 스팟 가격은. 근데 그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컨트랙은 회사가 말해주는데 그거는 늦고 주기가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건 열흘 단위로 발표하는 수출
금액과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가격도 따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금액으로는 25% 늘었고 가격도 4월 20일까지 해서 3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튼튼하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스팟 가격을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스팟 가격 오름세가 좀 둔화돼서 이제 뭐 주가 올만큼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계약 가격으로 보면은 기울기 35%라는 기울기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전월 되고. 대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예. 반도체 이제 호황 이게 어쩔 수 없이 과거에는 사이클이 있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행지표 같은 거 혹시 참고하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제일 빠른 선행 지표입니다. 수출 단가. 예, 수출 단가. 월별 수출 단가.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팟 가격은 보긴 하지만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뭐 낸드 이런 것들은 좀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낸드가 한 달 동안 60%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예, 그 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램 가격은 이제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럼 낸드 왜 그러냐? 이제 낸드 수요가 메모리 수요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낸드 같은 경우는 디램에 비해서 좀 증설이 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택 4라인, P4, P5 지금 하고 있고, 네. P4 라인 2단계까지 올라갔고, 페이지 2까지 올라갔고, 해서 이제 지금 이미 나오고 좀 있고요. 내년에 이제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요? 예, 공급 물량이 이제 예.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 이제 P4는 다 가동이고요. 네. P5는 이제 내후년? 이 정도에 이제 다 가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도 꽤 커요. 12만 장, P4가. 그 다음에 P5는 이론상으로는 20에서 30만 장인데, 그거는 이제 낸드랑 파운더리 같이 쓸 거라서, 디램은 한 12만 장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기준으로요? 예, 월 웨이퍼 투입량 기준입니다. 네. 단위는.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M15X 라인 해서 지금 증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에 네.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에도 전체 캐파는 30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28년 정도에 양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쏟아지는 거는 28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고요. 반면에 낸드 얘기하다가 이제 일로 넘어갔는데,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는 시안이나 이렇게 중국에 팹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낸드는 크게 증설을 못했었어요, 그동안. 가격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그래서 네. 뭐 솔리다인 뭐 인수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한동안.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D램부터 정리하자면 네. D램의 물량이 이제 공급 물량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건 28년도니 네. 사실은 그 전에는 물량 때문에 뭔가 가격에서 휘청일 가능성은 지금은 낮게 네. 보시는 걸 테고. 저는 내년대부터도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27년도에. 예, 내년에 2분기에 좀 나오니까. 그래도 거기에 한 10만 장 나오니까 지금 이제 베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한 60만 장에서 70만 장 사이에 있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나왔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네. 하이닉스도 한 50에서 60만 장 정도가 지금 원래 캐퍼예요. 네. 거기서 이제 10 늘어나고 또 10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디맨드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근데 너무 수요가 강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 뉴스에서도 바로바로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놀래고 있는 건 뭐냐면, 구글이 이제 질문제는 없지만, 네. 그 TPU 또 발표했잖아요. 차세대, 8세대 네, TPU 두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가지에는 TPU나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GPU, 엔비디아의 GPU를 자체 개발한 게, 네.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게 TPU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눴잖아요. 추론 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학습을 담당하는 거랑 이렇게 늘었잖아요. 네. 자기는 이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투입을 그렇죠. 하기 위한. 네. 네. 왜냐하면 HBM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습을 담당하는 것도 그 HBM 수량이 한 1.5배 이상 늘어나고요. SDRAM도 두세 배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엔트로픽이 요새 엄청나잖아요. 예, 최고로 잘 나가잖아요. 거의 오픈 AI를 추월할 것 같은데, 엔트로픽이 투자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한테도 이제 대규모 투자를 엊그제인가요? 한 3, 4일 전에 받았죠. 이런 부분들이 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클로드, 세 개를 다 쓰긴 하지만, 클로드로 코딩하는 건 클로드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코딩에 이제 몇 달 전부터 참여를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 그러니까 원래 코드는 전혀 모르죠. 원래 모르셨었는데. 예. 엔트로픽 그 클로드 덕분에 쉽게.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걸 제가 그거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 개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가 AI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 클로드 코드를, 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심어가지고 연동을 시켜놓으면은, 이거를 그냥 한글로 명령어를 내리면은, 개발자가 된 거랑 똑같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네. 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피부로 느끼는 투자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클로드 코드에 제가 명령어를 내리고 프로그램에 짜서 투자에 적합한 것들을 뽑아낼 때, 예. 1시간을 쓰다 보면은 거기서 5시간 또 중지를 시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하라고. 예, 토큰량을 다 썼답니다. 제가 심지어 이제 유료 가입자거든요. 예, 그런데 유료 가입자인데도 토큰량을 다 썼으니 5시간 비싼 있다 거 하세요. 쓰세요, 막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엔트로픽은 예. 데이터 서버가 아마존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부족하구나. 미어 터진다는 네, 거죠. 그거를 아마존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 빨리 투자해. 이렇게 너희 인기 많고 잘 되는데, 빨리 해야지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준 거고요. 그렇죠. 그걸로 또 서버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픈 AI가 주춤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확 올라오는 애가 수요 또, 아하. 예, 반도체 수요 다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HBM 쓸 거고요. TPU도 그렇죠, 쓸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뭐 요새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예. 전방위로 제가 퍼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네네. CPU도 모자른 거예요. 네, CPU도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또 CPU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광 케이블, 광통신도 그렇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판까지도 이제 수요 확장이 많아지고. 됐잖아요. 예. 몇 달 동안. 그래서 기판도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업종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방위로 퍼지고 있어요, 이게. 자, AI 씬에서는 사실은 이제 곡괭이와 청바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이겨라 이런 거죠. 금맥을 그렇죠. 누가 예, 예. 발견하든 아무나 이겨라. 그리고 또 아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잠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샌디스크 올라가는 걸 보고, 샌디스크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이제 낸드 플래시도 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1, 2위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ETF 사고 그렇죠. 하는데, 샌디스크가 근 1년 사이 한 30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마이크론도 세계 3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상승률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뭐지? 삼전 닉스는 아직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약간 배가 좀 아프기도 하고.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차익 실현을 좀 안 했으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서 더 많이 올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연초유로 판 게 제가 본 건 한 50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달 들어서 한 6조 정도 다시 급하게 샀고. 사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전혀 그쪽 업황이나 한국이 나빠서 판 게 아니에요. 이게 100% 언론 시장이 있고 다른 시장들은 그는 이제 국채 펀드들을 하다 보면 글로벌 펀드, 기종. 인터내셔널 펀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 나라가 너무 튀면은 네. 이 MSCI 벤치마크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2배가 갔으니. 예, 그 수요였습니다. 그 수요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섹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 뺄 때 네. 이제 한국에서 빼는 게 또 유동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약간 희생양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마이크론은 3등인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 비교하면은 사실 마이크론이 딱 다 2배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 지금부터도 네.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살 수 있는 외국인 수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에서도 DRAM이라고 하는 ETF, DRAM ETF 이런 네, 것도 네. 이제 외국인들이 야 이런 게 있었어? 뭐 네. 이러면서 되게 관심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기계적인 리밸런싱도 있었고 네. 그게 좀 잠잠해지면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들이 봤을 때 어떤 뭐 비중이라든지 벤치마크 네. 이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삼전 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네. 하이닉스 재평가를 이제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미국 DR 상장, 네. ADR, 네. 주식 예탁증권 상장 있잖아요. 네. 최근에 나오는 기사 보면 한 6월이나 7월쯤이면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는데 진짜 그러면 하이닉스의 저평가 탈피가 가능할까요? 뭐 그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저평가 탈피하기는 좀 어려울 건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미국 위주로 투자하지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투자가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펀드 매니저 전문가 그룹들은 네. 그렇게 투자를 했겠지만, 미국도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그쵸, 많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하이닉스까지 와가지고 뭐 환전해서 사고 이러진 않을 텐데, ETF나 사고 할 텐데, ADR이 있으면 그거 사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론 대비, 제가 보니까 마이크론의 PR 한 10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가 5배 정도 되고, PBR로도 마이크론이 5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한 3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괴리가 꽤 크거든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이제 ADR 보면서, 미국 애들이, 싸다 이러면서 사게 되면은, ADR과 또 국내의 주가 간의 괴리가 또 생기면은, 그 부분을 또 이제 캐치업을 하겠죠. 예, 그런데 완벽하게 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분명히 긍정적인 수급의 요인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재평가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로 그냥 1대1로 갈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죠. 예.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막 듣는데, 강연 같은 데 가보면, 삼성전자가 나아요? 하이닉스가 나아요? 막 이런 거. 물론 이제 두 개 다 사도 되고 ETF에는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삼성전자 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하이닉스가 너무 먼저 가고 근데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고 네. 물론 뭐 노조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용돈 더 주면 아빠가 잠깐 좋았다가 또 밥 해주는 엄마가 좋고 이런 건데,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밥을 많이 해줬었는데,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용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 하이닉스의 2배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렇지만은 거의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베이스가 낮았었잖아요. 네. HBM3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HBM4로 바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마켓셔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루빈칩 들어갈 때 적어도 한 20% 가까이는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없다가 이 고부가 가치의 HBM이 쑥 들어가니까 하이닉스는 많았다가 좀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 하이닉스가 80%에서 90% 사이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이닉스는 60%로 내려줘야 되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한 30-40%를 먹어나가는 거니까 물론 가격이 고가고 해서 매출 전체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량이 조금 줄어드는 저기와 하이닉스와 반면에 늘어나는 삼성전자의 차이는 조금 있을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로스 1 자산운용의 그로스가 성장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김태용 대표님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성장세, 기울기, 전년 대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좋아지는가 이거 되게 많히 중시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로스 1이 아니라 사실은 그로스 힐. 그렇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좀 염려되는 게 저희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늦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가 이제 집회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뭐 5월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아무래도 이게 또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협상이 잘 타결됐으면 좋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협상 타결되려면 성과급을 또 많이 줘야 하고 그게 주주들의 몫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아끼려다 또 파업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주주의 입장이 다르고 또 직원의 입장이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의 또 장기적인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들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14년째 삼성전자의 주주고요. 창업 이후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삼성전자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거의 500만 명 주주 이렇게 되니까요. 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기준이 확실히 이번 기회에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에도 계속 나오는 게 300조 올해 이익이 나면은 노조가 원하는 15%를 주면은 45조 원을 이제 직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한 10% 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던 거고 삼성전자는 원래 연봉의 50% 이상 안 주는 캡이 쓰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건 당연히 없앨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판단
판단할 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잘하면 줘야죠. 그리고 약속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를 정할 때는 저는 진짜 그냥 순이익 이렇게보다도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남는 돈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하이닉스와도 경쟁하고 미국의 많은 반도체 업체하고도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R&D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00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300조 이익이 났으면은 그중에서 올해 투자는 얼마해? 이렇게 보고서 보통 한 5, 60조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올해 80조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R&D는 보니까 한 40조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120조 원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와 R&D에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빼놔야지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주주목도 남겨야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프리 캐시플로의 5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수확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50%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이런 거를 다 같이 맞춰서 생각하면서 나머지들을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장기 근속이나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근속을 오랫동안 하게 잡아두기 위해서 하이닉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2, 3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중요한 거는 핵심 인재한테는 정말 뭐 40억, 50억 주는 겁니다. 메타가 미국처럼 AI 그 핵심 인재 끌어오는데 1,000억 이상 주고 팀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다 자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성과가 전혀 없거나 목표치보다 미달했던 부서도 있을 거고 이런 데까지도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반도체에서 핵심 인력들은 정말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세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이니까 성과대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메타의 케이스는 누구한테는 1,000억 주고 누구한테는 집에 가라고 하고 완전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집단주의가 좀 강하니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차등은 둬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제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야죠. 노조가 어렵게 그래도 생긴 기업이기 때문에 노조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미래의 회사의 이익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으로 해서 기존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돈이 모자르면 그냥 15%가 아니라 뭐 30%를 줘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비롯해서 주주 환원율을 이야기할 때도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약속을 한 바 있으니 직원들에게 줄 때도 그걸 기준으로 잘 좀 디자인을 해서 좀 최악은 면했으면 좋겠고요. 파업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AI 패권에 대해서 지금 자료 하나 띄워놓으신 게 있는데 저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놓쳐가지고.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뭐 가을까지 좀 안전한 것 같고 또 겨울까지 안전한 것 같다. 이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사이클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메이저,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이저 빅테크들이 그 AI 데이터 센터에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를 나타낸 거를 연초에 실적 발표할 때 발표한 거를 제가 집계를 한 겁니다. 표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25년에 3,800억 불 투자하면서 엄청나다고 했는데 올해 연초에 하면서 원래 이게 5천억 불 정도였는데 6,200억 불로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발표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초 1월에서 2월 사이에 발표한 거고요. 4월 달에 보니까 여기서 조금 찌질하게 잘 못하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만 1,005억 달러 했는데 여기서 한 500억 달러 좀 늘린 것 같습니다. 1,000억 달러 받고 500억 달러 더. 이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6,700억 불 정도로 이제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거 계속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안 한 거는 오픈 AI가 약간 이제 그 어떤 가입자 증가 측면이나 또는 이런 투자 측면에서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클로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픈 AI가 9억 명 정도 되거든요. 유저가. 9억 명 정도 되는데 클로드가 한 2월 달에 봤을 때 2억 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 5억 명이 확 넘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런 뉴스를 보실 거예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연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이쪽에서 투자 규모를 예상치보다 축소했다 이런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난리 났다 뭐 AI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늘리는지 같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승기를 잡은 이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은 원래 올해 연초에 1150억 불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1850억 불로 확 늘렸잖아요. 어. 왜냐하면은 계속 아까 말씀드린 클로드 현상처럼 쓰다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토큰 생산에 더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에이전트 AI 우리 제대로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대로 쓰게 되면 이거 완전 쇼티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사이클은 그렇죠. 조금 더 아까 디맨드 면에서 계속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투자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제 뉴스 나오면서 TPU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 다음에 수요가 투자 규모를 어떻게 늘리는지 보고 이렇게 전방위로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괜찮아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과거에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했었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 정도 항로로 가다가 이 속도로 가면은 야 이거 더 이상 못 가 돌아와야지 그랬다가 또 갈 거야라고 그런 가본 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사이클 자체는 AI도 모르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구를 벗어나서 뭐 달이나 목성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이거 너무 과열야하고 툭 튀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차라리 갈 때까지 가보고 조금 10% 손해보더라도 그때 확인하고 내리는 게 훨씬 나은 게 반도체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에도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하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예. 그거는 뭐 AI가 없던 시절 이야기고 예. AI라는 게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다를 거야가 이번에는 맞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먼저 뛰어내리지 말아라. 네, 그때 이렇게 전방위로 다 확인을 하고요. 실적도 체크하고 뉴스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올해는 이제 한 가을쯤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가을이나 겨울 전에.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예. 다음 달에 모시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하고 네. 저는 원래 가을부터 슬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겨울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봐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AI가 없던 시절과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 확실하게 또 엄청난 세상을 놀래키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허황된 건 아니고요. 그죠? 네. 뭐 기대가 커지는 건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 혹은 우려했던 그 지점이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투자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뭐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